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새벽 5시의 고요한 거리. 75세 김연자 할머니는 낡은 카트를 끌고 폐지를 줍습니다. 얇은 외투를 여민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죠. 이 폐지라도 모으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연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폐지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비틀거립니다. 결국 그녀는 뜨거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아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그 순간 골목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수진이 연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김연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흥정하고 옷을 끼매 입으며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는 의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결혼 후 어머니에게 점점 소홀해졌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인 아들 때문에 연자 할머니의 마음은 늘 서운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줍다 쓰러진 연자 할머니를 20대 여성 수진이 발견합니다. 고아로 자라 외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컸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수진. 그녀는 연자 할머니를 가족처럼 챙기며 연자 할머니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과연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외면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연자 할머니와 수진의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낡은 아파트가 늘어선 골목길. 75세 김연자 할머니는 새벽 5시가 되자 낡은 카트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길이었죠. 이 폐지라도 모으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연자 할머니는 폐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줍던 그녀는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박 할머니가 연자 할머니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연자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폐지 주우러 나왔어? 몸도 안 좋은데 좀 쉬지? 연자 할머니는 카트를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 안 그러면 심심해서 못 살아.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그리고 폐지라도 모으면 나중에 누군가 도움 되잖아.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돈 많으면서 왜 이렇게 고생해? 남편이 남긴 재산도 많고 네가 모은 돈도 많다며? 연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돈 많다고 다 쓰는 거 아니야. 나 절약이 몸에 배었어.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옷 꿰매 입고 그렇게 살아왔지 뭐. 박 할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민수 키웠잖아. 민수는 잘 지내? 요즘도 바빠서 안 오나? 연자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민수, 잘 지내지 의사니까 바쁘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좀 소홀해졌어.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야. 가끔 와도 금세 가버리고. 박 할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 그래도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잊지는 않았을 거야. 연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마음이 좀 서운하네. 내가 민수를 위해 다 바쳤는데. 연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폐지를 주우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렵게 살던 때를 떠올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그때 참 힘들었지. 민수 키우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그때는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민수가 의사 됐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어? 여보가 그때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보가 남긴 재산 내가 잘 지키고 있지? 나 절약하면서 잘 살고 있어. 연자 할머니는 다시 카트를 끌며 골목을 걸었어요. 그러다 골목 끝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중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또 폐지 주우세요. 힘드시지 않아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아니야. 젊은이, 나 이게 익숙해서 괜찮아. 폐지라도 모으면 나중에 누군가 도움 되잖아. 그리고 나 심심하면 못 살아. 청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쩌려고요? 연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튼튼해.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 제사라서. 그때는 또 쉴 거야.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사 잘 지내세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연자 할머니는 청년에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가. 조심해서 다녀. 청년이 떠난 후 연자 할머니는 다시 폐지를 정리하며 제사 준비를 떠올렸어요. 여보 좋아하던 고기 좀 사야지. 민수도 오면 좋을 텐데.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며칠 뒤에 아버지 제사야. 바빠도 제사 날에는 좀 와줄 수 있니?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병원 일정 때문에 정신없어요. 제사 날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연자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민수야, 그래도 시간 내보는 거 잊지 마라.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끄는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아들인데 나 잊지는 않았을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다시 카트를 끌며 골목을 걸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연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카트를 붙잡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녀는 뜨거운 바닥에 앉은 채로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그때 골목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수진이 연자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수진은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연자 할머니를 보고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가씨,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 이렇게 뜨거운 바닥에 앉아 계시면 더 안 좋아요. 병원에 가요. 연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어요. 병원비 아까워. 나 진짜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거절했어요. 아니야. 아가씨 병원 안 가도 돼. 나 이런 거 익숙해.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연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 집으로 가요. 할머니, 여기서 가까워요. 거기서라도
좀 쉬셔야겠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중얼거렸어요. 아가씨 왜 이렇게 잘해줘?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보면서 외할머니 생각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수진은 연자 할머니를 부축해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어요. 수진의 집은 좁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수진은 연자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을 가져와 이마를 닦아줬어요.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따뜻한 죽 끓여드릴게요. 연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고마워. 근데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니? 수진은 죽을 끓이며 대답했어요. 저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해요. 대학 가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대학. 아가씨, 참 대단하네. 나도 아들 민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민수는 의사 됐어. 수진은 죽을 끓이다 말고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의사요? 와, 할머니 아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연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민수 키우느라 나랑 남편 고생 많았어. 근데 민수는 결혼하고 나서 좀 변했어.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야. 수진은 죽을 그릇에 담으며 위로하듯 말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바빠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마음이 서운하네. 나는 민수를 위해 다 바쳤는데. 수진은 죽을 들고 와 연자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죽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아가씨, 이거 참 맛있네. 아가씨,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 고아로 자랐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몇 년 전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아가씨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외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겠어.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수진아, 포기하지 말고 내 꿈 꼭 이루렴. 그 말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참 대단하다. 나도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너처럼 혼자 힘으로 꿈을 이루려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 꼭 꿈 이루길 바란다.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저 꼭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가씨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뭐라도 살해하고 싶은데.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진심에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느꼈어요. 정말 고마워. 내 은인이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할머니 생각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문득 아들 민수가 떠올랐어요. 아가씨, 혹시 내 아들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겠니? 나 괜찮다고 알려주고 싶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수지는 연자 할머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자 할머니 아드님 되시죠?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골목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집으로 모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신데 혹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괜찮다면서요? 나 지금 병원 일정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수지는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놀라며 말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꼭 연락 주세요.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끊을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연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바쁘신가 봐요. 나중에 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했어요.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괜찮아. 아가씨, 나 익숙해. 수지는 연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너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수진의 작은 원룸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낸 연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굽고 떡을 쪄내며 정성을 다했죠. 그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그때 참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거기 위해서 행복해. 연자 할머니는 나무를 묻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 민수가 떠올랐고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연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아버지 제사야. 바빠도 제사 날인데 좀 와줄 수 있니?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병원 일정 때문에 정신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못 가요. 연자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민수야, 그래도 다음에는 꼭 오는 거 잊지 마라.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제사상을 차린 후 연자 할머니는 제사를 지내며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민수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민수는 나한테 이렇게 소홀해. 내가 너무 기대가 컸나 봐. 제사를 마친 연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에 앉아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녀는 옆집 박 할머니에게 전화해 마음을 털어놨어요. 순자야, 나 오늘 남편 제사 지냈어. 근데 민수가 안 왔어. 박 할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연자야,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아들인데. 너 잊지는 않았을 거야. 연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마음이 너무 서운하네. 내가 민수를 위해 다 바쳤는데.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자야, 민수한테 직접 말해봤어? 내 마음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말해봤지. 근데 민수는 오히려 짜증만 내나 부담스럽대. 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박 할머니가 위로했어요. 연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민수도 나중에 깨닫겠지. 너 지금은 좀 쉬어.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순자야, 나 좀 쉬어야겠네. 전화를 끄는 연자 할머니는 제사 음식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안 와도 나라도 여보 잘 보내줘야지 여보. 나 잘했지? 그러다 문득 수진이 떠올랐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에게 받은 따뜻함이 아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음을 깨달았죠. 그 아가씨 참 따뜻한 아이였는데 수진이한테 음식 좀 가져다 주고 싶네. 연자 할머니는 제사 음식을 조금 챙겨 수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수진의 작은 원룸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남편 제사였어. 음식 좀 챙겨왔는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연자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런 음식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연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사 잘 지내셨어요? 아드님은 오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민수는 바빠서 못 왔대. 전화 한 통만 하고 끝이야.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바빠서 그런 걸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마음이 너무 서운하네 수진아. 너라도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외할머니 생각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아,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위로받는다. 정말 고맙다. 수진의 작은 원룸에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던 연자 할머니와 수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다. 나 오래간만에 이런 기분이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할머니랑 있으면 외할머니 생각나서 더 따뜻해져요.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정말 가족 같아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이라 수진아, 나한테 가족 같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민수는 나한테 이런 말 안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드님한테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더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있지. 민수는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점점 소홀해졌어.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날에는 난리가 나곤 했어.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고 오늘 제사 날에도 안 왔잖아. 나 민수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바빠서 그런 걸 거예요. 나중에 꼭 깨닫고 잘해드릴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 무심해지네.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라도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하루의 인연인데 소홀히 생각지 않고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위로받는다. 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연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어땠어요? 아드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연자 할머니는 추억에 잠기며 대답했어요. 그럼 수진아 나랑 남편 고생 많이 했지.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바느질해서 돈 벌었어. 시장에서 흥정하고 옷꿰매 입고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민수 키웠지. 수진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 남편이랑 같이 민수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 민수가 의사 됐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민수는 나한테 이렇게 소홀해졌네. 수진은 연자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착하게 사셔서 꼭 복 받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날 밤 연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섭섭함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연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아버지 제사였는데 너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전화 한 통이 전부라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나 바쁜 거 모르세요? 매번 이런 얘기 하시면 저 부담돼요. 나도 제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다고요. 연자 할머니는 민수의 차가운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가 부담 줬나 보다. 미안하다. 민수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끄는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뭐를 잘못했니? 그녀는 방에 앉아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옆집 박 할머니에게 전화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순자야, 나 민수한테 전화해봤어. 근데 민수 오히려 화만 내더라. 박 할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연자야,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깨닫겠지.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순자야. 내가 민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자야, 그럼 이제 어쩌려고? 민수한테 더 기대하지 말고 너 마음 편하게 살아. 연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전화를 끄는 연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이제 나만 생각하자. 민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녀는 그날 밤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며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민수와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이 그 아가씨가 진짜 가족 같았어. 수진이 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며칠 후 연자 할머니는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할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자주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연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나랑 같이 살지 않겠니?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같이 산다고요? 그게 무슨?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 이제 민수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하려고. 너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좋은 아파트도 구해주고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냥 눈 딱 감고 나랑 살자. 네가 내 은인인데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연자 할머니와 수진은 서울 근교의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고 수진을 위한 공부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연자 할머니는 수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진이 공부방에서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연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이제 일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너만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열심히 해서 대학 갈게요. 할머니,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만 잘 되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내 꿈 꼭 이루렴. 두 사람은 새 아파트에서 따뜻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이 공부하는 동안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간식을 챙겨주며 살뜰히 돌봤죠. 수진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연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공부 잘 되니? 힘들면 좀 쉬었다 해. 수진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잘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정말 감사해요. 연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만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 같이 사니까 정말 좋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졌어요. 그는 부랴부랴 어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결국 연자 할머니가 수진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민수는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민수예요. 연자 할머니는 문을 열고 민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여기는 웬일이니? 나 너한테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민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연락 끊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 이제 너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 고아원에 기부했어. 나머지는 나랑 수진이를 위해 쓸 거야. 민수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저희 가족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너 나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잘한 적 없지. 수진이는 낯선 나를 가족처럼 챙겨줬어. 나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살 거야.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늦었어. 나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너도 네가 말한 네 가족 잘 챙기고 살아. 민수는 뒤늦게 후회하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연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나 이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너도 네 인생 잘 살아. 더 이상 나 찾지 말고 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는 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어. 민수가 떠난 후 연자 할머니는 수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은 갔나요? 괜찮으세요? 연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지나 민수는 이제 나 찾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마음 편해졌어. 수지는 연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아드님 목까지 잘할게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만 곁에 있으면 나도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살자. 연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잘했지?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야. 수진이 덕분에 나 행복해. 수지는 연자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연자 할머니는 수진과 함께하는 날들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죠. 수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줬으니까요. 여러분, 김연자 할머니와 수진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연자 할머니가 평생 아들 민수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아들의 외면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낯선이었던 수진이 진심으로 연자 할머니를 챙기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과정은 정말로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자 할머니가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습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연자 할머니가 아들에게 미련을 버리고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